세종대왕이 율리스 카이사르, 시저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만 알았더라면은, 그리고 율리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내전을 극복하고 독립국가를 만들어내고 다시 전 유럽을 제패했는지를 내전기라든가 아니면 갈리아 전쟁기 7권으로 된 갈리아 전쟁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어떻게 군사력을 모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중국을 뛰어넘어서 아마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을지 몰라요. 뭐 어렵겠어요. 우리나라가 이 1390년대는 우리나라 고려 말 시대죠. 겨우 중국의 10만 군대에 전 국토가 유린되던 시대예요. 겨우 10만 군대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10만이 없어서 이렇게 당했을까요? 이순장이 아니고 이 시대의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도 막말해 10만 군대만 제대로 육성이 됐어도, 강군만 길렀어도 사실은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죠. 이렇게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치욕을 당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을 뛰어넘어서 그 대륙이 다 우리나라 토지도 될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근데 지금은 똑같으세요. 눈을 들어가고 똑같으세요. 이게 군사를 어떻게 다 접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역사 소설만 잘 읽었어도 그러면서 그 다른 일이 벌어지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여러분들 이미 아세요. 지구까지 가도 떨어지지 죽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자, 농업을 5년 동안 죽으라고 하셨다는데 자꾸 실패를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그 실패할 돈으로 1000만 원만 들여서 아까 전에 산지를 그렇게만 다녀왔더라도 생각이 무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인문학의 기본은 뭘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교양인의 기본을 볼 때는 문사철 600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문사철 600. 문학책 300권,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교양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 교양인이 계신가요? 교양인이 계실까요? 교양인이신가요? 아닌가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 교양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순장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지만은 전 세계를 보는 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딱 그거까지만 끝난 거예요. 사실은 위대한 장수긴 한데 더 위대하려면은 알렉산더처럼,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알렉산더는 기원전 330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25살의 청년이 아르키메데스로부터 시작해서 철학, 인문학, 지리학을 다 배우죠. 지리학도 다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어떻게 잡아먹으면 되는지를 이미 지도상에서 다 그리면서 나갈 수 있어요. 지리학도 인문학이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관점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1821년에 사망을 합니다. 동시대로 보시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죠. 코르시카에 굉장히 이제 이탈리아 서쪽에 있는 큰 섬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딱 쳐들어와서 그 코르시카 섬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탈리아군의 말하자면 독립투사가 되고 자기는 그 독립투사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딱 이제 다시 프랑스로 이제 말하자면 변절을 해서 넘어가서 프랑스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14살 때에 파리를 보내주면서 파리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인문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판세라는 걸 있습니다. 판세. 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판세를 읽을 수 있다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기회도 좋았죠. 다 우승할 때,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판세를 읽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커피를 재배하고 커피도 뽑고 막 하시는데 지금 현재 판세를 모르시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욕에 한번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정 대표님? 네, 뉴욕에서 유명한 커피숍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어떤 커피숍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안 나죠. 그리고 영국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다는 것도 아시나요? 일본의 커피숍은 유명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요즘 최고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제가 그나마 어떻게 상고다해서 공부 좀 해서 은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집 가정 환경이 그냥 나아진 거죠. 게다가 이제 커피를 해서 돈을 좀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벌기 시작하니까 다행히도 우리 아들내미들은 자, 전부 다 이제 바이올린도 2살 전공해서 우리 딸내미 올해도 유학을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전공했지만 지금 커피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을 좀 이제 보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게 오게 하려고 지금 보내보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던 우리 형님도 내가 거둬가지고 우리 밑에서 일하게 됐고,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동생 대학교 등록금, 형님 대학교, 애들 대학교 등록금 다 제가 돼서 이렇게 집안을 일으킨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집안에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건 이제 제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국가의 수반이 눈을 뜨시면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군수님만 눈을 뜨시면요, 공군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렇게 눈 뜨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많이 들어오는데 농업촌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효율적인 집행을 못했어요. 개인님은 엄청난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게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짜고 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벌어진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개인이나 여기 있는 공군 관계자나 아니면 여기 커피를 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관광을 하든 뭘 하시려면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갖추셔야 돼요. 예. 지금 현재는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인의 이렇게 생활만 좋아하시면 그건 베스트인데, 디자인의 완성도를 가지셔야지만 일단은 화제가 될 수 있으세요. 이게 화제가. 그래서 온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돈보다는 디자인적인 완성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와, 거기 한번 가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첫 번째는. 그리고 스토리 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스토리 메이킹.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스토리 메이킹을 만들어서 가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집이 유명해. 뭐 해서 야, 커피 명이냐 가보니까 커피가 개판이야. 이건 진실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국민들이 99% 커피 맛을 모르니까 다행히 지금은 넘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신문에서 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와서 그래. 내가 좋은 거 보고 모아서 맛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명인이 하니까 그래, 이 훌륭한 맛인 거다. 이러고 다들 옵니다. 여러분도 오시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만큼 이쪽 업이 아직도 무지해요. 왜냐하면은 와인은 2000년부터 체계를 잡았어요. 생산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왕이 먹을 또 와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귀족이 먹는 와인, 거지가 먹는 와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싸구려부터 완전 고급까지 다 만들면서 디테일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또한 와인 대학도 생기고 와인 주조학과, 양조학과 다 각각 생겨서 과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미